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의 현 주소입니다. 올 시즌 첫 시행이 되는 아시아 쿼터, 현재 흐이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웃는 팀, 우는 팀,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고 여름을 이겨낼지도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올 시즌 가장 달라진 부분은 역시나 아시아 쿼터가 시행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아시아 쿼터를 호주 쪽에서 많이 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본에서 그것도 방출이 된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급이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시아 쿼터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분명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자료가 좀 쌓여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아시아 쿼터들의 성적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KBO 아시아 쿼터 보직은 4명의 선발과 5명의 불펜 그리고 타자 1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 1명은 데일 선수이죠. 데일 선수가 지금 어찌됐든 3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투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KBO의 가장 큰 문제는 타자를 이겨낼 수 있는 투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속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타자들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힘은 좋아졌지만 기술이나 멘탈이나 커맨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모자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시아 쿼터는 투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은 한번 선수들의 성적표를 적어 봤는데요. 선발 투수는 왕해천, 웰스, 토다, 타케다가 있는데 왕해천 선수가 2승 2.31을 기록하고 있고 웰스 선수가 1승 6이닝 1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토다 선수는 1승 1패 3.27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타케다 선수는 4.2이닝 5실점을 했어요. 불펜 쪽으로 넘어가면 좀 심각해요. 스기모토 선수가 1패 12.00, 코야마 선수가 1패 4.76, 이하지 선수가 7.36, 타무라 선수가 1승 18.00, 유토 선수가 1패 12.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 쪽에서는 실패 확률이 좀 있기는 할 거다. 그러니까 웰스 선수를 제외하면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왕해청 선수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 선수들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해청 선수가 1선발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정말 반가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불펜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선수들은 다들 부진하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이게 아시아 쿼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1선발, 2선발을 들어가는 외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부진하거나 부상을 빠지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남미 쪽도 그렇고 팜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선수들보다 나은 선수를 찾아야 하는 건데 당장 그런 선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일본, 대만, 호주, 그나마 일본 쪽이 좀 팜이 크기는 하지만 아시아 쿼터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팜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독립구단에서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점이고 이강철 감독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말하면서 1군 경험이 없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적다는 부분. 그러니까 독립구단에서 온 선수들은 그 부분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왔던 시리카 선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방출을 당한 선수들은 약점이 있는 거고 그런 약점들이 있을 때 KBO 타자들이 공략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선발로 던질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완성도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웰스도 그렇고 왕해청도 그렇고 일단은 제구력이라던가 아니면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있다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아시아 쿼터를 구할 때는 어떻게든 선발이 가능한 선수를 찾으려고 할 거라고 봐져요. 우리도 나이가 있는 불펜 선수들 그리고 연차가 되는 불펜 선수들 좀 불안하게 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망이던 일본이던 호주도 최대한 선발 투수들을 데리고 와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일본 리그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 충분히 불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KBO에 와서도 불펜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는 계속 될 테니까요. 현재 아시아 쿼터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불펜이 고전을 하고 선발이 분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닝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끼리 아시아 쿼터는 이닝 제한을 하자 3이닝까지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감독 사이에서는 찬성의 분위기고 구단 내부에서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뭐 어린 선수들을 쓸 수가 없다. 아시아 쿼터까지 선발로 들어오면 1, 2, 3선발을 외인 선수가 해야 하는 거고 결국은 기존의 선수 2명이 들어가면 새로운 어린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할 때 쓸 공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선발 투수를 키우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어린 선수를 선발로 고정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팬들이 용납할 거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를 나왔을 때 대부분 외국인 투수와 타자 이렇게 갔다가 성동열 감독이 투수 2명으로 가면서 트렌드가 투수 2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어린 선수들을 키울 수 없다. 어린 선발 투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 선발 투수들이 성장하고 있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어린 선수가 오면 좀 괜찮게 던지면 다 불펜으로 쓰려고 하는데 2군에서 선발로 준비를 하면 결국 잊혀진다. 결국 1군에서 뛰지 않으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도 3선발로서 그러면 우리의 KBO의 미래는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이게 감독 쪽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결국은 그 선수들을 상대로 이겨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투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린 선수들에게 따일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 선수를 데리고 온 구단이 잘못한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틀린 말도 아니긴 하잖아요. 솔직히 아시아 쿼터라면 1군 선수들급 최소한 완성도가 있는 선수들, 한 25살, 26살에 그 정도 되는 선수들이 1군에 올라가지 못했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역할을 부여하는 거니까요. 1군에서 쓰지 못할 어린 선수들에게 따인다는 거는 1군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선수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이닝 제한을 걸어버려서 좀 존재감을 작게 하자 쪽에 이야기가 좀 돌고 있기는 하고 현재로서는 감독 쪽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번 아시안 게임 보면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는 의문점. 딱히 이제 SSG의 김건우 선수 제외하면 없기는 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좀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내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왕해청 선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계약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선발로 쓰려면 결국 외인 계약을 해야 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선발이 아니면 선발을 할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면 어쨌든 살아남기 어렵다. 이게 일단은 현재까지의 아시아 쿼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일본 선수들이 오면 뭐 리그를 다 씹어먹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나름 다행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선발이 가능한 선수를 어떻게 찾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단은 참 머리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해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